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스스로에게 누구인가 하고 이게 던져보면 되게 묵직하게 오거나 감이 전혀 안 오기도 합니다. 나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기도 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로서 딱 끊어서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를 어디 한 곳에 묶어둘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아침에 내가 다르고 저녁에 내가 다르고 회사에서 내가 다르고 집에서 내가 다르고 친구하고 대할 때 내가 다르고 아들한테 대할 때 내가 다르고 나는 시시각각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죠. 가변적인 존재. 우리의 이 가변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신경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신경회로가 바뀌는 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이고 다중적이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중적이고 다중적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적인 정세로 진행되면 그건 문제지만 일반적인 보편적 심리예요. 우리는 집에서는 내복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밖에는 내복 입고 안 다니거든. 집에서는 세수 안 하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고 세수하고 화장까지 하고 나오거든. 나는 누군데? 다 나네요. 다 나죠. 근데 이걸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이건 뭐 종교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심리 상담이나 교육이나 코칭하면서 딱 깨달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수많은 정의가 가능하죠. 그 수많은 정의조차도 그 정의가 절대적 정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실타래를 하나, 엉킨 실마리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접근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선생님은 선생님의 뇌에 1000여 개가 넘는 뉴런이 있고 그 뉴런이 하나가 수만 개의 다른 뉴런하고 연결지어서 수백 조의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느낌 정서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뇌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뇌는 언제 존재합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언제 살아있나요, 선생님?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를 내가 10초 동안 이어갈 수도 있고 1시간을 이어갈 수도 있고 하루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 느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걸 어떤 걸 하는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 인간의 존재는 어쨌든 확률이거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느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지. 이걸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느 걸 조금 더 많이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존재예요. 만약에 부정을 조금 더 위로 올려버리면 긍정이 맥을 못 춥니다. 근데 긍정을 조금 더 위로 올려놓으면 아주 좋아요. 왜? 이 긍정을 도와주는 게 부정이 도와주거든. 부정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을 못해요. 부정은 뭐냐면은 짚어보고 걸러주고
모든 부분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부정이거든. 근데 이 긍정 위로 부정이 올라가 버리면 뭐냐면 뭔가 체크하고 걸러주고 뭔가 안전장치 만드는 게 이게 우선돼 버리면 앞으로 못 나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률적으로 긍정을 조금 더 위로 올려놓자. 그러면 긍정 위로 올라오면 부정이 긍정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걸러주면서 긍정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상태. 이게 우리의 확률이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느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납니다. 이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분은 2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20년 전에 그 사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 앞에 있으면서도 20년 전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를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그 아픈 부정적인 그 경험에 지배당해가지고 그 회로가 전용 회로가 만들어져가지고 나는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 뭐냐면 내 과거에 잘못 만들어진 전용 신경 회로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선택을 해서 확률을 올린다면 그것이 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뇌에서는 존재합니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모든 기억은요, 그냥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은 내가 그 당시에 경험했을 당시에 신경적 반응, 정서, 이런 것이 프로그래밍 돼서 기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뱀에 물렸을 때 그 아픔을 뱀에 물렸던 기억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아픔, 정서, 놀라움 이런 것들이 함께 프로그래밍 돼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금 이 상태, 지금 여기에서 바꾸게 되면 과거의 팩트는 내 기억에 있는 거예요.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있었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의미는 지금 내를 바꾸어버리면 바뀝니다. 지금 내를 바꾸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죠? 볼까요? 네.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대할 때는 또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군대는 진짜 싫어. 제대할 때는 군대 방향 쪽을 보고 오줌도 안 눈다 라고 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난 자유다 하고 나왔는데 자,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군 생활 한 게 팩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죽이고 싶었던 그 고참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남자들 술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정말 좋았을까요?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군대 갔다 온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지금의 내 상태가 변하니까 그 과거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치가 선수를 무차별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코치가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자기는 숱하게 많이 맞고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고 완전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넣어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 선수가 처음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누구에게 고마움을 이야기했을까요? 누구에게? 감독 코치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때렸던 그 폭행했던 무시했던 그 팩트는 사실로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뭐가 바뀌었나요? 과거가 바뀌었나요? 맞았던 과거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뭐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뭐가 됐나요? 국가 대표 선수가 됐고 내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버리니까 지금 내가 변해버리니까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좋게 각색되고 있죠. 확 바뀌어버리지 않나? 또 다르게 보면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강도의 변화는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건 점점 악화되어 갈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질환이 돼가지고 점점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같은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명히 정오심, 분노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이 선수가 만약에 지금의 자신이 훌륭한 선수로 못 됐다면 그 감정이 계속 강화되고 굳어져서 나중에 정말 원수처럼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나요? 지금 여기에서 금메달 딴 세계적인 선수로 바뀌는 순간 과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이걸 끌고 나와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마다 과거에 좋지 않는 기억들 몇 가지 다 있다 이 말이죠. 정서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 있나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무시당했던 경험도 억울한 것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힘든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거 들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가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대가를 또 치러야 되고 시간도 많이 경과야 되죠.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나는 누군가요? 과거의 나인가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지금 내가 생각, 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몸과 내 뇌예요. 내 뇌가 없으면 내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지금의 나를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상태로 바꾼다면 과거에 억울하고 내가 뭔가 분했고 화가 쌓여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팩트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 팩트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뭐가 달라져 버리는가 하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그걸 볼 때 아까 군대 제대하고 그때가 참 그리워. 이건 뭐냐면 지금의 생활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바꾸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의미가 바뀐다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나를 바꾸면 과거만 바뀔까요? 미래도 바뀌죠. 미래에 대한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내 상태가 뭔가 긍정적이고 잘되고 뭔가 희망적이라면 미래도 그의 바탕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서의 내라 이 말입니다. 우주는 어디에 있나요? 우주는 어디에 있나요? 우주는 어디에 있냐고. 우주는 우주에 있나요? 우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잘 아시네. 우주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제 있나요?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요즘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심리 치료법부터 맞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 자신을 알아차리고 내 자신을 접촉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접촉할 수 있을 때
나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접촉하기 또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가 아니고 뭐 과거의 굴레 속에 있는 나로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구속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인데 우주도 내 마음에 있다 있잖아요. 왜 우주가 내 마음에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눈 딱 감고 숨 딱 끊어버리면요. 우주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우주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면 이 세상과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죠.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본인이 죽는 순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력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존재할까요? 역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다 어디 가 있나요? 어느 지역에 그거는 뭐 수용 인원이 뭐 한정이 없나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나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또 복잡한 이야기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적으로 물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 거죠. 안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지금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지금 나를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그럼 지금 나를 바꾸는 게 뭘까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쉽게 지금 하잖아요. 쉽게. 나를 지금 바꾸는 게 뭘까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다죠 뭐 말이랑 생각이랑 행동이랑. 그렇죠. 다 말씀 다 하셨네. 금방 다 하셨어요. 나를 지금의 여기에 내 말을 바꿔버리면 돼요. 지금의 내 느낌을 지금 이 수업 받는 동안에 내가 뭐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하겠다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막 1분 1초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10시간 동안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해서 계속 이 신경을 바꿔야 되거든. 가소성에 의해서. 그래서 초점도 바꾸고 계속 생각도 회로도 이렇게 막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좀 더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생생하게 하게 되면 그게 나라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 그 뒤에 만드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를 먼저 만들고 변화시켜서 채웠을 때 사회적 정체성과 이제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 뒤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내가 대표다. 대표로서 내가 사회를 보고 사회 관계를 하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본인의 존재와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위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정체성 밑바닥에는 나의 존재라는 게 깔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경험 A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경험 A가 경험 B를 만든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A, 과거는 경험 B의 뭐가 되나요? 원인이 됩니다. 맞나요? 경험 B는 경험 A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험 B는 미래의 경험 C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럼 경험 C는 경험 B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험의 연속입니다. 경험의 연속. 경험의 연속. 우리의 이 경험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이 경험은
지금 나의 경험은 미래에 뭐가 됩니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이 경험은 과거의 결과이면서 과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가 바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B를 바꾸면 경험 A에 대한 팩트는 없어질 수 없지만 경험 A에 대한 뭐가 바뀌나요? 의미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경험 B를 바꾸면 경험 C는 바뀐다. 그러면 뭐를 바꾸라? 지금 경험 B, 지금의 현재 나를 바꾸면 나의 과거와 미래도 바뀐다면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지만 여기에는 과거가 항상 받치고 있잖아요. 과거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나라는 존재는 기억을 빼고 나는 없습니다. 저 아시나요? 안다고 한 것은 뭐냐면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른다면 이상한 분이네. 저번에도 보고 저번에도 봤는데 왜 나를 모르지 않냐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를 바꾸면 과거의 기억에 대한 것도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좋은가요? 지금의 나를 바꾼다면.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금 간단한 내 말부터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